안녕하세요. 세종대학교 무용학과 다문화연구소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무용학 박사 오유진입니다. 무빙 앤 힐링 라이프 수업은 지역 연계 수업으로 우리 학생들과 지역 구민들이 함께 공존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사업이에요. 무빙, 그리고 테라피 프로그램, 그리고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 기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을 처음 만날 때는 서로 되게 어색하고 동작을 표현하는 데 좀 어려워 보였는데요. 처음에는 좀 많이 쑥스러워 했는데 학생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한테 빠져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에 기뻤고, 무엇보다도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자아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저희 수업은 2020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3학기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구민,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본인들이 겪고 있는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이런 것을 힐링하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대면하면서 못 만났던 사람들이나 다른 학과 사람들과 같이 그 몸으로 행동하다 보니까 더 즐거웠던 경험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도 이 프로그램이 또 개설된다면 지금까지 너무 즐거웠기 때문에 다음 학기 때도 또 신청해서 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초빙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장현묵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다문화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인데, 이 지역 내에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주민들, 그러니까 선주민이라고 하고 있는 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그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인식을 정립해 주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까지 해보자 하는 것에 이제 목적을 두고 만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수업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이론 수업, 두 번째가 이제 조사, 그다음 개발, 운영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이론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학생들이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그 다문화 시민으로서의 자세라든지 뭐 국내 다문화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거는 그 광진구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이제 도움을 주셔서 특강 형식으로 해서 이론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 조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참가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국내외 다문화 교육 현황 사례라든지, 그리고 또 광진구에서 어떤 그런 다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조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개발 단계에서 기존에 있는 그런 다문화 인식 개선 수업보다 조금 더 나은 교육 자료, 교육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의논을 해서 그런 교육 자료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12월 6일에 그 크게 2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가지고 실제로 이제 운영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도 저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수업의 결과물이 그냥 수업으로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계속 지속되고 좀 확대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윤호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경영대학교 마케팅의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데이터들을, 공공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실제로 태블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다양한 지리 공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시계열 같은 분석들을 해가지고 대시보드 형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PPT 형태로 만들고요. 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든 여러 가지 고민들이나 만든 아이디어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는 수업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전공 필수긴 하지만 어느 정도 PBR 형태로 구성을 했습니다. 2가지 점에서 저희가 필드 스터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실제로 현실들은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이터 분석이 끝나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보고 뭐가 문제일까를 한번 고민해보라고 같이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산업 실태 조사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는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뭐 구독 경제나 배달에 대한 배달 산업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이 똑같은 수업 두 번째인데 지역 연계 전공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군자동 지역 상권 살리기라고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군자동에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수집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시작부터 되게 구체적인 주제로 가니까 학생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저는 1학년 때 윤호정 교수님께서 수업하셨던 마케팅 조사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이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서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태블로라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툴을 이용해서 시각화하는 작업을 처음으로 시작했었습니다. 살기 위한 사업을 이제 시각화 작업이랑 결합해서 진행한다는 게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그 행정학과의 이덕노 교수고요. 우리 행정 분야에서는 조직, 인사, 재무, 그리고 이제 정책,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목들 중에 하나예요. 되게 이제 4개를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4과목이 가장 그 정성을 많이 쏟는 쪽이에요. 이게 그 현장에 나가면 실제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제로 이거 가지고 어디다 쓰는가, 그걸 저 이 수업에서는 그 이론을 좀 공부한 다음에 실제로 이 광진구를 중심으로 그런 현장을 가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쓰여지는구나를 확인하는 그런 정도의 수업이었습니다. 결국 지방 정부의 재정을 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건 또 서울시,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라고 하죠. 실제적으로는 돈이 이렇게 쓰여지겠구나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것도 심지어는 우리 건물 바로 뒤에도 그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창업센터 같은. 그래서 이 돈이 이렇게 쓰여지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기본적으로 정부에 관련된 얘기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의 정부, 크게 말하면 이제 입법, 행정, 사법 이 3부를 다 통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건 행정부에 있는 중앙, 그다음에 지방 이렇게 정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처음부터 기반부터 일단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를 지방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 맞춰서 이 지방의 정부의 재정은 중앙 정부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지방의 조세는 어떻게 걷는지, 또는 돈을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그런 이론적인 걸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집행하는 단계에서 어디가 그 집행 주체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광진구가 되겠죠. 그걸 또 감시하는 게 광진구 의회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또 이렇게 검토를 했고 실제로 가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현장으로 무슨 도서관, 광진구가 운영하는 도서관 이런데 실제로 이제 그 돈들이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이제 가서 탐방하고 그랬죠. 사실은 이론도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조직, 인사, 재무, 정책 이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현장 탐방도 상당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우리 일반적인 수업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론 검토도 상당히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리고 또 그게 이제 베이스가 돼야 또 공직에 가고자 하는 친구들은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꽤 나와요. 텍스트 위주의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정규 수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그 진행을 한 측면이 있어요. 네. 지금 대양 휴머니티 칼리지에서 초빙 교수로 근무 중이고요.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새로 시작했고요. 이제 그 과목은 국어과 논리 논술이다 보니까 또 이제 교직 과목이고 미래에 이제 교사가 될 학생들이에요. 수강생들이.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한테 국어과 논리 논술에 대한 이제 최신까지 이론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똑같은 방식으로 교수 학습 활동 지도안을 작성을 하고 실제로 교육을 하는 방법, 평가를 하는 방법. 저희 학생 구성되는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진짜 딱 100% 교사가 되겠다, 임용고시에 지금 돌입한 학생이고요. 한 학생은 50대 50. 그래서 50%는 임용고시를 준비를 하고 있고, 50%는 출판이라든지 또 영상 콘텐츠 회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것도 이제 이런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방송들. 그래서 이제 50%는 그걸 희망하는 학생이고, 또 이제 세 번째 부류는
그냥 완전히 이런 이제 논술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아니면 이제 국어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나 혹은 관련 기관들, 뭐 문화기관이라든지 교육기관이라든지 거기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었는데 이게 원래는 잘 못했고 생각도 잘 못했던 학생들이 자신들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교육을 했을 뿐인데 마지막에 가서는 본인이 교육하지 않은 부분들, 거기서 소개되지 않았던 분석 내용, 해당되는 부분까지 기발한 부분이 몇 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교육의 힘이다.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교육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세종대학교 이미지 제고, 홍보, 또 일단 지역 상생,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기여,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좀 너무 학생으로 초점화 하지 말고 주체들의 범주를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면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세종대학교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홍보 효과나 또 어쨌든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저 또한 논리 및 논술에 대해서 좀 더 그 불확실한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리고 이런 개념 습득이나 지식 습득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또 내가 또 지식을 전달할 수 있구나. 예전부터 약간 그 지식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관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기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